저는 올해 45세로 5년 전에 지방으로 내려와 돼지를 키우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실은 저도 제가 돼지를 키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여기에는 제 나름의 사정이 있는데요. 원래 이 농장은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신 후 무리한 일은 삼가시라는 권고를 받으셨죠. 그래서 아버지는 농장 일에서 은퇴하시기로 했어요. 제법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요. 그래서 당시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제가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 대신 돼지 농장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죠. 몇 년간은 아버지에게 배울 것이 많았지만 이제는 어엿하게 혼자서도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저의 취미는 주말에 서울에 올라가서 전시회를 감상하는 것이에요. 오래전부터 취미 삼아 하던 것인데 혼자 다니니 적적해서 최근에는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그리고 그 동호회에서 예비신랑을 만나게 되었죠. 나이 차도 얼마 안 나고 전시회에 대한 지식도 많고 매너도 좋아서 친해지게 되었는데 점점 가까워져서 만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만나다 보니 알고 보니 직업이 의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얼마 후 저한테 청혼까지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우연히 만나 사귀게 된 사람이 의사인데다가 그 의사가 저한테 청혼까지 하다니요. 정말로 의사예요? 솔직히 제가 의사랑 연이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좀 신기하네요. 그런데 저랑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결혼까지 생각해도 되겠어요? 네,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은 처음인걸요. 전 진심이니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청혼은 승낙했어요. 저는 돌싱이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예비신랑도 돌싱인데다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를 양육 중이었고요. 그래서 서로의 처지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죠. 이렇게 결혼을 약속한 뒤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의사 집안이라고 하니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예비신랑이 별말은 없었고 그냥 예비시어머니가 조금 말이 많다고 하기는 했어요. 나이는 70대시라고 했고요.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보니 예비신랑 말만 떠나 예비시어머니는 저한테 그다지 관심이 없고 본인 이야기를 하느라 바쁘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대 분들에 비해 엄청 카랑카랑하고 똑똑했어요. 아유, 우리 아들이 재혼상대 데리고 온다더니 자기구나. 반가워. 잘 부탁해. 우리 아들이 내 이야기는 얼마나 했나 몰라. 내가 요리 원데이 클래스를 하거든. 요즘 요리 연구가로 요리책 내려고 준비 중이야. 그런데 원래 이랬던 건 아니다. 내가 원래는 식당을 했었거든. 근데 그 식당 있던 지역에 대기업 공장이 들어오면서 대박이 났잖아. 아니, 나도 보상금 많이 받고 나와서 미리 사뒀던 땅에 건물 올렸거든. 나중에 그거 팔아서 돈 벌어서 우리 아들 뒷바라지 다 했잖아. 아이, 근데 우리 아들이 그 뒤로는 의사 되어서 돈 버니까 나도 편하게 살아. 아들이 돈 많이 버니까 나도 60에 들어서는 은퇴도 했거든. 우리 아들 진짜 효자지? 내가 아들 하나 잘 둬서 참 잘 산다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이렇게 혼자 좋기 30분은 떠들었어요. 그러더니 그제서야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방 산다고 하지 않았어? 재혼하면 집은 어떻게 하려고? 예. 예비신랑이랑 이야기 나눠봤는데 예비신랑이 개원을 하게 되면 저희 동네에 하고 싶대요. 하지만 아직 페이닥터라서 집은 중간쯤에 잡기로 했어요. 뭐? 페이닥터? 그딴 소리는 어디 가서 하지 마. 의사면 의사지 페이닥터가 뭐야. 남들 보기에 좀 그렇잖아.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말하는 내용에는 여전히 관심이 별로 없고 페이닥터라는 말에 더 난리였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 자기는 직업이 뭔데? 네, 예전에는 세무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아버지 농장 일 돕고 있어요. 뭐? 농장 일? 그건 좀 그렇다. 그리고 세무사보다는 그냥 회계사 한다고 하자. 그러면 되겠다, 그치?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계속했어요. 저는 거기다가 대고 초면부터 하나하나 반박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솔직히 반 농담인 줄 알았죠.
그날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는데 시댁을 나서면서 긴장이 좀 풀어지고 생각해보니 예비 시어머니는 명품을 휘감고 손가락에 엄청 큰 반지들을 끼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남들에게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만만치는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예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를 데리고 의사 엄마들 모임에 가겠다는 것이었어요. 예, 혹시 다음 주에 의사 엄마들 모임에 갈 수 있니? 내가 몇 년째 하고 있는 모임인데 말이야. 예비 며느리가 생기면 다들 한 번씩 데리고 와서 소개하고 그러거든. 너도 이제 예비 며느리니까 한번 같이 가야지. 안 그래? 아, 네. 다음 주면 시간 괜찮아요.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가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를 알고 나니 그 모임 엄마들은 또 어떨까 싶은 생각이 괜히 들어서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최대한 차려입고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모임에 갔어요. 자자, 인사해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아가씨야. 직업은 회계사. 인사해요. 어머머, 회계사야? 아우, 다음에 나 좀 도와달라 해야겠네. 반가워요. 어서 앉아요. 그래, 잘 왔어요. 회계사라니 아주 똑똑한 아가씨네. 우리 엄마들 며느리로 또 좋은 아가씨가 들어왔네. 잘 부탁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로 회계사로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세무사였지 회계사는 아니었는데 직업을 바꿔 말한 것뿐만 아니라 직종 자체를 바꿔 말했으니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나중에 고쳐 말할 기회가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일단은 인사를 하고 앉았어요. 다들 있는 집 사모님이라 그런지 새로 산 차나 최근 다녀온 해외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질문을 했죠. 그래, 오늘 처음 온 아가씨는 어느 대학을 나왔나? 회계사식이나 되면 좋은 대학을 나왔을 것 같은데. 맞네. 보나마나 좋은 대학 나왔을 거야. 그렇지? 제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예비 시어머니가 나서서 대답을 했어요. 우리 예비 며느리는 서울 1위 대학 나왔대. 머리가 참 좋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이랑 어울린다 생각했지. 어머, 그래? 아가씨 대단하네. 아주 똑똑한가 봐. 하긴 의사 남편 두려면 그 정도 스펙은 되어야지.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제 직업이 회계사가 된 걸로도 모자라 나오지도 않은 서울대가 제 출신 대학이 된 것이었어요. 제가 바로잡을 새도 없이 예비 시어머니는 또 마음대로 답변을 한 거죠. 이것에 대해 다시 말하려는 찰나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고? 딸을 아주 잘 키우신 걸 보면 집안이 넉넉한 거 아닌가 싶은데 부모님은 유통회사 운영하신대. 돈도 잘 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하긴 유통회사 잘 되는 곳들은 완전 노다지잖아. 얼마나 잘 버는데. 어머머, 집안까지 좋다니 정말 좋네. 훌륭하다, 훌륭해. 저는 입을 열다 말고 예비 시어머니의 답변에 놀라 어버버거렸어요. 갑자기 우리 부모님은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이 되어버렸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거짓말이 자꾸 얹혀지자 이제 제가 갑자기 비집고 들어가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분위기를 흐릴 상황이 되었어요. 이미 제 이야기는 지나가고 사모님들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저는 그 뒤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앉아 있었어요. 모임이 끝난 뒤 제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저 서울 1위 대학 나오지도 않았고 저희 부모님은 유통회사 대표님도 아니세요. 그리고 제 직업이 회계사도 아니었고요. 세무사였어요. 제대로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별 걱정을 다 한다는 듯이 저를 타이르시더라고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회계사나 세무사나 극한극한이지. 대학은 나왔다며? 그리고 농장 운영하면 어차피 유통도 하는 거 아니니? 누가 검사할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하고 살아. 다 너를 위해 사는 말이니까 걱정할 게 아니라 귀담아 들어. 예비 시어머니는 이렇게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 어이가 없었어요. 남들 눈에 잘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어요. 졸지에 저는 회계사에 서울 1위 대학을 졸업하고 유통회사 대표님을 부모님으로 둔 사람으로 둔갑이 되어 있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았죠. 그제서야 첫 만남 때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질문이 없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제 조건 따위 알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어차피 예비 시어머니 마음대로 지어서 말할 테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뒤 예비 신랑이 의사 부부 모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와 함께 참석해서 소개하고 싶다고 해서 가기로 했어요. 예비 신랑네 집에서 모임을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도 와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소개할 차례가 되자 예비 시어머니는 또 저번처럼 갑자기 나서서 자기가 저를 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거짓말로요. 또 저를 회계사에 서울 1위 대학을 나오고 부모님이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인 것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말을 했죠.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 지금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농장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대학을 나오기는 했는데 서울 1위 대학은 아니고요. 회계사가 아니라 세무사였고 그것도 이전에 하던 직업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바로 저를 막으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얘가 말은 똑바로 해야지. 너희 부모님이 하시는 유통회사랑 거래하는 농장들이 있잖니. 그 농장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한다면서 그거 말하려던 거지. 네가 회계사니까 그런 일도 하는 거지. 그리고 네가 나온 대학이 서울 1위 대학이지 뭐니. 하여튼 이렇게 겸손하다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니 제가 또 가로막고 아니라고 하면 서로 싸우는 모양새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모임이 끝난 뒤 예비 시어머니가 저만 따로 불러서 또 저를 나무라는 것이었어요. 예. 내가 저번에 말했지. 다 너를 위해 사는 소리라고 하지 않았니? 의사 와이프 되는 건데 너를 위해 스펙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는 거야 대체? 그래도 세무사도 했다고 해서 머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두고 보는 거야. 너는 주변 사람들한테 네 이미지 잘 챙기고 우리 아들 뒷바라지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집 명성에 꿀리지 않게 잘 말하고 다니라는 말이다. 누가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 말을 함부로 끊고 그래? 제발 이 시어머니 말 좀 들어라. 남들 눈에 좋아 보이려고 거짓말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예비 시어머니의 논리가 저는 기가 찼어요. 그리고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생각이 많이 들여다보여서 기분도 상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이야기도 했죠. 자기야, 오늘 모임에서 어머님이 하신 말씀 들었지? 나랑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 이렇게 거짓말로 내 신분 속이고 다니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머님은 자꾸 거짓말하라고 하시잖아. 자기야, 조금만 이해해줘. 우리 엄마가 원래 남의 눈을 좀 많이 의식해. 그래도 정말로 자기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나쁜 의미는 없었을 거야. 우리 결혼을 위해 조금만 참아줘, 응? 예비 신랑은 미안하다면서 저를 달랬어요. 그래도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비 신랑과 결혼하는 건 좋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도를 넘는 거짓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저를 위한다던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위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입속을 챙기려고 저한테 잘해주는 척 했던 것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한테 뜯어먹을 거 다 뜯어먹고 나중에 반대를 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이걸 저는 병원 주차장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죠. 예비 신랑을 만나러 예비 신랑이 일하는 병원에 갔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왔다가 지금 막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사라도 드리려고 후다닥 주차장으로 쫓아 내려갔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본인 여동생이랑 주차장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농장이나 운영하는 천박한 거랑 우리 의사 아들이랑 내가 미쳤다고 결혼을 시키겠어? 아주 꿈도 크지.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그럼 왜 그냥 두냐고?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뜯어먹을 건 다 뜯어먹어야지. 아이 걱정 마. 적당히 가방 몇 개 뜯고 버릴 거야. 저는 너무 충격이 컸어요. 제 직업이나 학력 같은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결혼에는 동의해 주려고 저를 곁에 두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방이나 뜯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이제는 솔직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하잖아요. 하지만 남들 눈을 의식하는 예비 시어머니다 보니 괜히 허세 부리려고 하는 소리인지 아닌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본인 아들과 결혼까지 약속한 저를 진심으로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는 건지 알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하기로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로 저를 등쳐먹으려고 하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었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어머니, 제가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이번 주 주말에 백화점 아울렛에 들러서 명품 가방도 사드리고 고급 온천 스파 호텔에서 숙박하실 수 있게 예약도 하려고 하는데요. 여행 코스 따라가신다는 생각으로 즐겨보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바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사지도 않는 명품 가방 지출이 아까웠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두 얼굴을 알려면 그 정도 지출을 감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를 모시고 수도권을 벗어나 내려갔어요. 중간에 약속대로 백화점 아울렛에 들러 명품 가방을 샀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한 개가 아니라 세 개를 고르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눈을 번쩍이면서 말이에요. 예, 저것 좀 봐라. 정말 예쁘지 않니? 아우, 나는 이런 색깔이 너무 좋더라. 이건 올해 신상인가 봐. 역시 명품은 뭐가 달라도 달라. 내가 이 맛에 쇼핑을 다니지. 예비 시어머니는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제 등골을 빼먹으려는 게 눈에 훤했어요. 게다가 스카프니 뭐니 자파를 더 고르는 통에 예상보다 예산이 3배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아까워서 솔직히 화내고 말리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다음 일정을 위해 꾹 참고 결제를 했어요. 다음 일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저희 집 농장에 가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명품 가방이랑 스카프랑 자파도 샀겠다. 저도 쓴 돈만큼 예비 시어머니를 부려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 호텔 가기 전에요. 저희 집 농장이 있거든요. 잠깐 들러서 간단한 일 좀 하려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명품을 잔뜩 사서 기분이 좋은 예비 시어머니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해. 그것보다 이것 봐라. 내가 이 모델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 드디어 손에 넣었네. 정말 너무 예쁘다. 예비 시어머니는 명품에 정신이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운전을 해서 드디어 우리 농장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 농장에는 손님 맞이할 수 있는 작은 건물이 따로 있었고 그 뒤에도 돼지 막사가 있었어요. 도착해서 차에서 내려 처음 건물로 들어설 때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불편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아우, 냄새나. 그리고 이거 무슨 소리야? 설마 돼지 소리야? 그리고 건물로 들어섰는데 직원 몇몇이 건물 안에서 일을 하거나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끼 돼지 한 마리가 사무실 한쪽에 울타리에서 나와 저와 예비 시어머니 쪽으로 뛰어왔어요. 종종 약하게 태어난 새끼 돼지들을 건물로 데리고 와서 보살피기도 하거든요.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돼지 아니야? 저리 가. 네, 맞아요. 새끼 돼지 귀엽죠? 여기가 저희 농장이고 돼지를 키우거든요. 얘는 이번에 태어난 새끼 돼지예요. 약한 애는 건물 안에서 한동안 보살피거든요. 제가 새끼 돼지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울타리 안으로 데려다 놓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질색팔색을 하며 그걸 보더니 노발대발해 얼굴을 찌푸린 채 소리를 질렀어요. 너 나한테 이딴 일이나 시키려고 한 거냐? 그리고 농장일 돕는다더니 그게 고작 돼지 키우는 거야? 내가 참 불결하고 천박해서 이런 수진 거 보여주려고 데려왔네. 급도 안 되는 년이 의사인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이거 완전 도둑년이네. 안 되겠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야겠어. 파혼이야, 파혼이라고. 그리고 오늘 네가 사준 이것들은 내가 피해 보상 대신으로 받아야겠다. 역시나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아냈으니 돌연 얼굴을 싹 갈아치우며 파혼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새끼 돼지에 질색해서 한 번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예비 시어머니는 울그락 푸르락 하면서 화를 냈어요. 직원들이 모두 제 눈치를 보는데 저는 여유롭게 웃으면서 직원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네, 이거 보여드리려고 힘들게 온 거 맞아요. 그리고 파혼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후회하실걸요? 예비 신랑이 의사이기는 한데 아직 페이닥터잖아요.
개원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파혼하실 거면 제가 오늘 사드린 것들은 다 환불하시고요. 예, 내가 방금 말했지? 그거는 네가 우리한테 사기친 대가로 받은 합의금 같은 거라고. 그거 이미 내가 택이랑 다 떼어버려서 환불도 못해. 네가 우리를 속였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겠니? 근데 이게 보자 하니까 너 내가 페이닥터라는 말 하지 말라고 했지? 왜? 네가 개원할 돈이라도 대줄 거니? 고작 돼지나 키우면서? 어머니, 말씀은 바로 하셔야지요. 제가 언제 속였나요? 들어보지도 않고 제 직업을 속인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저는 싫어하는 예비 시어머니를 질질 끌고 차에 태워 우리 농장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농장은 건물 뒤에 있는 돼지 막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건물에서 몇백 미터 지나오면 수백 마리 돼지들을 키우는 대형 돼지 농장이 나오거든요. 거기가 우리 농장이었어요. 우리 농장에는 돼지 사육을 위한 온갖 시설들이 다 있고 청결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육가공 업체들에서도 우리와 거래하고 싶어서 항상 연락을 해왔어요. 저쪽 농장에 있는 수백 마리 돼지 보이세요? 다 제 건데. 어머님, 혹시 급이 다른 돼지고기가 한 마리에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어머님처럼 서울에서 명품만 좋아하면서 사신 분들은 더욱이요. 그래도 어머님 예전에는 식당 하셨다면서요? 그때 고기 사던 것 좀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며 예비 시어머니를 은근히 매기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이미 농장을 보면서 입을 떡 벌리고 있었어요. 우리 농장이 크기는 크거든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돼지 숫자도 숫자이고 이 땅 가치만 해도 한두 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돼지 팔아서 버는 돈이 거기서 거기겠지. 이거 다 먹여 살리고 직원들 쓰려면 돈이 얼마나 남겠어. 일도 지저분하고 힘들잖아. 안 그래?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고 뻗대더라고요. 자기 할 말만 다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다시 건물로 돌아온 뒤 우리 농장 1년 매출을 보여줬어요. 제가 세무사 했었다고 했죠? 우리 농장 매출은 회계 사무실에 맡기기 전에 대부분 제가 계산 한번 해보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저희 농장 1년 매출 규모예요. 예비 시어머니 앞에 매출 기록을 던져주니 그제서야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 입을 떡 벌리는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몇십억 대의 1년 매출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갑자기 저한테 말까지 더듬으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정도로 벌어? 나는 몰랐지. 이게 매년 이런 거야? 그럼 우리 아들 개원 비용 정도는 문제도 아니겠네. 나는 촌에서 돼지나 키우는 게 촌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액수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네. 네, 저는 농장 매출 같은 것은 생각도 안 해보고 농장 일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농담 삼아 서울 촌사람이라고 불러요. 이제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제서야 예비 시어머니는 이전에 제가 예비 시어머니의 모임에 따라가서 그랬던 것처럼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제 눈치를 보는 것이었어요. 하긴 할 말이 없었겠죠. 이런 줄은 모르고 그동안 제 직업이랑 우리 부모님 농장을 무시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비 신랑한테도 한 번 이야기는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제 직업이랑 저희 부모님 농장을 무시하면서 하도 거짓말을 하셔서요. 이 결혼하는 게 맞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전 솔직히 결혼 안 해도 아쉬울 건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예비 시어머니는 바로 거의 무릎을 꿇은 자세를 하고 제 손을 잡고 애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소리 마라. 내가 그때는 이런 걸 하나도 몰라서 그랬어. 돼지 키운다고 해서 그냥 시골에서만 사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아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네가 우리 아들을 도울 기인이다. 네가 결혼할 마음이 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글쎄요. 솔직히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농장이 이렇게 매출이 좋은 걸 몰랐다면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 저한테 못되게 굴고 대충 뻗겨 먹으려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어머니 집안이랑 결혼을 해도 좋을지 조금 고민이 드네요.
제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내가 이전에는 정말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되잖아. 안 그러니? 이것도 인연인데 좀 잘 지내보는 걸로 해. 응? 제가 결혼을 좀 생각해봐야겠다고 하니 예비 시어머니는 난리더라고요. 하지만 당한 게 있어서 그런지 바로 결혼하겠다고 말할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매달리다시피 하는 예비 시어머니를 달래서 호텔로 보내고 예비 신랑에게도 연락했어요. 자기야, 어머님이 나한테 명품 가방 여러 개 뜯어내고 파혼시키려고 하셨더라고. 내가 우연히 알게 되어서 일부러 명품 가방 사드리고 우리 돼지 농장 와봤는데 정말이었어. 돼지 농장 보더니 불결하다고 급 떨어진다면서 파혼하자고 하시잖아. 그런데 우리 농장 매출 규모 보시더니 다시 또 결혼해달라고 난리시고. 자기야, 미안한데 우리 결혼 좀 천천히 해도 돼? 예비 시어머니랑 나는 조금 시간을 두고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관계인데 바로 결혼한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한테는 미안하지만 좀 기다려줄 수 있어?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비 신랑은 갑자기 정색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은 뭐야? 지금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말이야? 그런 뜻이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예비 시어머니도 나도 서로를 알아갈 시간 말이야. 솔직히 나는 기분이 나쁘네. 자꾸 우리 엄마 핑계대면서 그러는데 그렇게 애매하게 결혼을 간보듯이 말하면 나도 기분 나쁘거든. 그냥 안 한다고 해. 그러는 게 낫겠다. 예비 신랑은 기분이 상했다면서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갑자기 이러니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예비 신랑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결혼을 안 해도 된다니 진심인가 싶어서 좀 놀랐죠. 그래도 기분이 상해서 욱해서 말한 걸지도 모르니 다음날 한번 연락해보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예비 신랑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야, 어제는 내가 말이 심했지. 나도 모르게 기분이 나빠서 그랬어.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자기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겠어. 미안해. 기분 상했으면 마음 풀어. 우리 당연히 결혼해야지. 걱정하지 마. 그래서 예비 신랑과 다시 화해를 했어요. 저도 어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 애매한 말을 했으니 예비 신랑도 기분이 상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죠. 조금 과하긴 했어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예비 신랑도 그렇고 예비 시어머니는 특히 저를 달래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어요. 얘야, 내가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겠어.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아들한테는 네가 역시 제격이다. 너도 결혼해서 의사 남편 둬야지. 어서 말해봐. 내가 뭐든 해줄게. 그래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제 조건을 이야기했죠. 그럼 일단 의사 엄마들 모임이랑 의사 부부 모임에서 제 직업이랑 부모님 농장을 다시 소개하세요. 이번에는 제대로요. 그리고 이후로 저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어머, 그래. 그거야 당연히 할 수 있지. 걱정 마. 내가 네 마음에 쏙 들게 잘 설명할게.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로 제 말이라면 뭐든 할 기세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의사 엄마들 모임에 가게 되었어요. 참. 다들 기억하죠. 우리 아들이랑 재혼하는 아가씨. 실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 이 아가씨네 집이 큰 돼지 농장을 해요. 근데 엄청 크고 고급 돼지고기만 취급해서 연 매출이 수십억 단위야. 이 아가씨는 세무사다가 지금은 부모님 농장을 맡아서 운영한대. 대단하죠? 네, 맞아요. 참, 제 대학은요? 제가 웃으면서 예비 시어머니를 쳐다보자 예비 시어머니는 우물쭈물하다가 말했어요. 참, 그리고 서울 1위 대학이 아니라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대요. 하지만 뭐 어때요?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사람 능력이 대학 학벌로 차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 아들 개원 비용도 대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며느리감이야. 네, 들으신 대로예요. 저번에는 어머니가 저에 대해 잘못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정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저번에 하신 이야기는 실제 저랑은 완전히 달라서 사실상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모임에 나온 사모님들도 의외로 한마디씩 거들더라고요. 어머, 그랬어? 아이, 그럼 왜 거짓말을 했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되지. 매출이 수십억이라는데 그것도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하셨네. 그러게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왜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한테도 거짓말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모임에 나온 사모님들이 다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이렇게 말을 하니 예비 시어머니는 할 말도 없고 해서 완전 쭈구리가 되었더라고요. 참 통쾌했어요. 저는 속으로 크게 웃어주었죠. 그런데 이 의사지방과 제가 얽힌 드라마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저를 파혼에 이르게 한 더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또 하필이면 우연하게 보게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니었죠. 예비 시어머니를 닮아서인지 예비 신랑이 거짓말을 한 덕분이었거든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예비 신랑과도 논의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얼굴도 볼 겸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예비 신랑이 일하는 병원에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나가고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요? 어디로 갔는데요? 오늘 출근하는 날이라서 점심시간에 맞춰서 온 건데. 네, 출근은 하셨는데요. 오전 근무만 하는 날이라서 오전 근무 마치시고 방금 나가셨어요. 제가 예비 신랑이 오전 근무하는 날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풀타임 근무를 하는 날이었어요. 예비 신랑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에 바로 주차장으로 쫓아내려갔죠.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의 본색을 알게 되었던 그 주차장에서 기절 초풍할 예비 신랑의 본 모습도 알게 되었어요. 자기야, 오래 기다렸지?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는 건 자기밖에 없을 거야. 아유, 정말 예뻐. 그럼 우리 오빠를 기다리는 건 나밖에 없지. 오빠, 우리 오늘 점심 코스 요리 먹으러 갈 거지? 그럼 당연하지. 내가 아직 개원은 못했지만 그 정도는 사줄 수 있지. 그러게. 오빠는 개원 언제 해? 얼마나 걸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원래 만나던 여자 있잖아. 그 여자가 돼지 농장 한다고 이야기했지. 나도 솔직히 그냥 그 돼지 농장이 잘 된다고만 들었지 얼마나 돈을 버는지는 잘 몰랐거든. 근데 이번에 우리 엄마가 보고 왔는데 연매출이 수십억이나 된대. 개원 정도는 껌이라는 이야기지. 그 여자 통해서 개원 비용 받아낼 거야. 그래서 중간부터 너 만나면서도 안 헤어진 거잖아. 저는 숨어서 이 이야기를 듣다가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예비 신랑은 다른 여자랑 만나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면서 돈을 뜯어내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생각도 못한 일에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 예비 시어머니를 견디고 용서해보기로 한 것도 다 예비 신랑 때문이었는데 저를 이렇게 배신을 하다니 충격으로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더 놀랐던 것은 그 다음 대화였어요. 솔직히 그 여자한테도 질려서 그냥 파혼할까 싶거든. 중간부터 너도 만났고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냥 꾹 참고 결혼하라고 하잖아. 다른 여자 만나는 건 결혼한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결혼은 돈 많은 여자랑 하라면서 말이야. 그래서 그냥 하기로 한 거야. 그래 오빠. 나는 그 여자랑 결혼하는 거 찬성. 그 여자한테 개원 비용 뜯어내야 오빠도 편해지고 나도 좋지. 개원하고 나서 이혼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여자 불쌍하다.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결혼한다고 좋아하고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오빠의 찐사랑은 나밖에 없는데. 와,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결혼해서 개원 비용을 뜯어내겠다는 생각이랑 결혼한 다음에는 외도를 마음껏 해도 된다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의 생각도 놀라웠지만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랑 바람이 난 그 여자의 말이 더 충격이더라고요. 개원 비용 뜯어내야 하니까 본인의 애인이 다른 여자랑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말이에요. 과연 쓰레기들은 쓰레기들끼리 노는구나 싶었어요. 이제껏 제 인생에서는 본 적도 없는 수준의 쓰레기들이더라고요.
이런 인간들에게 봉취급을 당하면서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전 그래서 제대로 보복을 해주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에게 같이 저희 농장에 가자고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제대로 인사드리고 농장 운영하는 것도 구경시켜주겠다고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니 이제 두 사람 다 껌뻑 죽더라고요. 알겠다면서 바로 준비를 하더라고요.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도 다 계획이 있었죠. 자기야, 자기네 농장에 나는 처음 가보는 것 같아. 아, 진짜 재밌겠다. 나 동물 좋아하거든. 얼른 가보고 싶어. 그래, 내가 저번에 가보니까 아주 넓고 좋더라. 시설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돼지가 생각보다 깨끗한 동물이더라고. 우리 훌륭한 예비 며느리가 가보자고 하는데 꼭 가봐야지. 두 사람이 저에게 과하게 아부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화도 많이 났지만 조금 후를 위해 아껴두었죠. 저희는 그렇게 다 같이 저희 돼지 농장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저는 두 사람에게 작업복을 주면서 갈아입으라고 했죠. 어머, 이걸 입으라고? 뭘 시키려고? 그냥 옷이 더러워지실까봐 드리는 거예요. 여긴 농장이니까 다니다 보면 옷에 뭐가 많이 튀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입어두세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은 알겠다면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저는 그 둘을 데리고 돼지 막사로 갔죠. 어라? 이 막사가 텅 비었네? 돼지들은 다 어디로 갔어? 이 막사 돼지들은 오늘 바깥 초원에 잠시 방생을 해뒀어. 막사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거든. 돼지들 스트레스도 낮추고 활동성도 높일 수 있고 좋아. 돼지 막사 처음 와봤지? 당신 개원 비용 벌어다 주는 게 이곳이잖아. 부모님이 오늘 시내에 나가셨는데 아직 돌아오실 시간이 되지 않아서 같이 막사 청소나 좀 할까 해서 도와달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에게 청소 도구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은 조금 안 내켜 하면서도 얼굴로는 웃으면서 청소 도구를 받더라고요. 역시 저에게 큰 돈을 뜯어낼 생각이라서 그런지 뭐든 시키는 대로 따르기는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을 왜 시키냐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을 텐데 말이에요. 두 사람은 마지못해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어설프게 말이에요. 사실상 하는 척이었죠. 하지만 청소를 잘하든 말든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밖으로 나갔죠. 밖으로 나간 저는 밖에 있던 돼지 무리를 몰아서 한 번에 돼지 막사로 집어넣었어요. 제가 몰이를 시작하자 돼지들이 우르르 돼지 막사로 몰려 들어갔죠. 아이고, 이게 뭐야 세상에? 저리 가. 저리 안 가? 돼지다 돼지. 저리 가. 냄새 나잖아. 이게 다 뭐야? 돼지라고는 접해보지 못한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다가 통로 쪽으로 치워뒀던 미끄러운 돼지 똥을 밟고 넘어졌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길래 가보니까 두 사람은 엎어져서 똥통에 구르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나 죽네. 어우, 이 냄새 좀 봐.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자기야 살려줘. 이게 다 뭐야? 어? 아주 가관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깔깔 웃으면서 말했죠. 말 그대로 똥통에 구르고 있네. 참 보기 좋다. 진작에 이랬어야 했는데 속에서 똥 냄새가 나더니 겉에서도 똥이 묻으니까 잘 어울리네. 본인들 가야 할 곳에 간 것 같으니 그렇게 소리 지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웃으면서 구경하니 발버둥을 쳐서 겨우 일어나 앉은 예비 시어머니랑 예비 신랑이 못 참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야,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일부러 우리 골려주려고 이러는 거지? 장난이 지나치잖아. 이제 나가는 거 도와줘. 그래, 얘. 이건 너무했다. 내가 돼지 싫어하는 거 알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얼른 우리 일으켜줘라.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을 일으켜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가지고 온 서류를 보여주면 말했죠. 아니요, 저 도와드리지 않을 거예요. 똥은 똥통에 두자는 주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 확실히 말해둘 게 있어요. 저 파혼할 거예요. 역시 결혼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파혼하게 되면 이 서류는 필요 없게 될 것 같네요.
제가 예비신랑 몰래 준비한 선물이 있었거든요. 예비신랑이랑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던 개원 말이에요. 제가 가계약했던 개원할 건물 서류인데 이건 없던 일로 하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두 사람은 또 다시 급하게 태도를 바꾸며 저에게 살살거리며 말했어요. 자기야,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야? 화가 난 게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갑자기 파혼하자느니 개원 건물 서류는 필요 없다느니 하면 어떡해. 일단 진정하고 나한테 말을 해봐.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그래. 그러지 말고 말로 하자. 우리 콜린 건 없던 일로 해줄게. 개원하면 너도 좋고 우리도 다 좋은 거잖아.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말로 해봐. 두 사람의 이런 가증스러운 말에 전 드디어 정색을 했어요. 그리고 똑똑히 말해주었죠. 저도 들은 게 있어서 다 알고 있거든요. 저 남자 저랑 결혼 준비하면서 다른 여자랑 바람을 폈더라고요. 그것도 저랑 결혼해서 개원 비용 뜯어내려고 하는 특급 쓰레기랑요. 그런데 어머니도 대충 알고 있었죠. 저랑 결혼시키려는 건 오로지 개원 비용 뜯으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미쳤다고 결혼을 하겠어요? 당연히 파혼이죠, 파혼.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개원 같은 건 꿈도 꾸지 마세요. 파혼할 거고 이건 없던 일로 할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두 사람 눈앞에 건물 서류를 쫙쫙 찢어버렸어요. 두 사람은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저를 말리려고 하다가 또 똥통에 미끄러지더라고요. 저는 그 한심한 꼴을 보면서 말했어요. 이제 이걸로 끝난 거니까 적당히 하고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사라지세요. 다시는 보지 맙시다. 내가 당신들 같은 인간 쓰레기들이랑 가족의 연을 맺을 뻔했다니. 식은땀이 나거든요. 저는 이제 당신들을 똥통에 분리수거한 거니까 알아서 기어나가세요. 당신들 두 사람 다 차단할 테니까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그 자리를 떴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 두 사람은 거의 기다시피 해서 막사에서 나와 옷을 갈아입고 겨우겨우 차를 끌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꼴이 아주 말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렇게 똥냄새 나는 사람들은 처음 봤다고 직원들이 배를 잡고 웃으면서 말해주었어요. 우리 직원의 말 그대로였어요. 아주 똥냄새 나는 사람들이었죠. 제가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속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경험이었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열이 받지만 그래도 액땜했다고 생각하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차장이 저를 살렸다고 생각해요. 조상님이 저를 그곳으로 데려다 준 것 같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희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가 저를 참 예뻐했는데 제가 한번 이혼했을 때 할아버지가 엄청 속상해 하셨거든요. 근데 또 이런 일을 겪게 할 수 없다 생각하신 할아버지가 저를 살렸다 생각해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요즘엔 우울한 생각은 떨쳐버리고 일부러 좋은 생각만 해요. 다음에 올 인연이 제대로 된 인연이라서 이번에 이런 일을 겪은 거라고 말이에요. 똥차 가고 신차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과거의 더러운 인연은 버리고 새 인연을 기다려보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도 나쁜 사람들은 잘 선별하시고 좋은 인연만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